주역은 어려운 글입니다. 천지, 우주, 자연의 이치가 들어있는 글이니까 물론 어렵죠. 그래서 주역인 것이고 주역을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공부라 하는 것은 어려운 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쉬우면 배울 것도 없는 것이죠. 어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글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해서 그 어려운 글 속에 들어 알았을 적에 참으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세상에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역이 어렵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주역 속에 있는 뜻을 내가 기억하고 알아야겠다, 이런 각오와 열의로서 주역 청강에 임하신다면 이 사람도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또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 성심성의를 다해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저 먼 옛날 태고적이죠. 그때는 문자도 없고 언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를 않아서 사람이 손을 내두르고 틱을 흔들고 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면 이렇게 하고 오라면 이렇게 하고 아니라면 이렇게 하고 기라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5천년 전 중국 땅에 복의씨라 하는 성인이 처음으로 나와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릴 적에, 그때도 역시 문자도 없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죠. 복의씨는 무언가 표상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늘을 보고 이러한 작대기 하나를 그었습니다. 하늘을 상징한 것이죠. 또 땅을 보고 또 하나를 그었네요. 역시 아래로 땅을 상징한 것이죠. 중간에 만물을 대표한 사람을 상징해서 또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것을 위, 아래, 중간,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씨는 이 괴를 그을 적에 무엇을 먼저 알았느냐 하면은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고 천지가 서로 상대하고 있다.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그 나중에 나왔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양이 먼저 나오고 음이 그 다음에 나왔죠. 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양이라 하는 것을 하나로 쭉 긋고 음이 두 번째 나와서 둘로 나눠 긋습니다. 양은 가볍고 맑고 해서 올라가 하늘이 되고, 음은 중탁 무겁고 탁해서 내려앉아 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양이 먼저 나와 하나를 긋고, 하나는 하늘로서 둥근 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음이 나와서 두 획으로 나눠 그었는데 땅은 수륙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양이 먼저, 그 다음에 하늘이 먼저, 다음에 또 땅 해서 천지는 음양이고 음양은 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 음양, 양으로 다 되어 있는 건 하늘괴죠. 음으로 다 되어 있는 건 땅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천과 지 아니겠어요? 하늘은 위에 있어 하늘괴를 위에다 놓고 땅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땅괴를 아래에 놨습니다. 이 천지 음양이 섞여가지고 여기서 만물이 나옵니다. 맨 먼저 이 양이 나왔네요. 이것을 우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이 나온 것을 물이라고 하고, 세 번째 양이 나온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양이 나온 것을 왜 우레라고 하느냐? 땅 속에서 양은 움직이는 것이고 우레는 또 역시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양이 속에서 움직이면서 우레가 돼가지고 땅 밖으로 나오고 있네요. 물은 하늘의 양이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물이 땅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산은 음으로 땅에서 골짜기로 올라가 맨 위에 양으로 봉우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양이 나오는 것은 땅 속에서 움직여 나오는 것이고 끄트머리 가서 양이 봉우리를 짓는 것은 산이 돼서 딱 그 더 움직이지 않고 그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레괴, 물괴, 산괴는 양에 속한 괴입니다. 양괴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음이 나온 것을 바람, 두 번째 음이 나온 것을 불, 세 번째 음이 나온 것을 못합니다. 바람은 기운이 하늘에서 발동해가지고 생긴 것이죠. 불은 땅에서 불이 타 올라가 하늘에 붙는 겁니다. 즉 하늘 한 가운데에 음이 붙어가지고 해가 하늘에 붙어서 그 빛을 발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가운데가 벌어져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 또는 밝은 해 하는 것이죠. 못은 물이 아래로 맥혀가지고 물이 고여 바다네요. 음이 옴으로 해서 벌어지고 입을 벌리고 그 기운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레괴, 물괴, 산괴는 하늘과 같은 양괴로서 땅과 가까이 있고 바람괴, 불괴, 못괴는 땅과 같은 음괴로서 하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지 사이에 뇌, 풍, 수, 화, 산, 택 이 6괴, 즉 6자녀가 천지 부모와 더불어 8가족이 됨과 동시에 천지의 대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인간으로 말하면은 하늘괴는 아버지고 땅괴는 어머니고 아버지의 양과 어머니의 부모가 사귀어서 또 자녀가 나옵니다. 양은 남자 아들이죠. 맨 먼저 아들, 큰 아들이네요. 장남견이다. 두 번째 양이 나와 가운데 아들, 중남입니다. 중남괴. 세 번째 양, 막내 아들이죠. 소남괴입니다. 이래서 장남괴, 중남괴, 소남괴는 아버지와 같으면서 어머니 가까이에 있고 맨 먼저 딸입니다. 딸을 낳아 큰 딸이 되네요. 장녀. 두 번째 가운데 딸이죠. 중녀. 세 번째 막내딸 소녀입니다. 장녀와 중녀와 소녀는 어머니와 같으면서 아버지 가까이에 있네요. 이래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아들은 어머니를 닮거나 어머니와 친하고 딸은 아버지를 닮거나 아버지와 친하다고 말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모 사이에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이 6자녀가
부모와 더불어 인간의 8가족이 된과 동시에 소가족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천지는 대가족, 인간은 소가족, 천지는 대부모, 인간은 소부모, 천지는 대천지, 인간은 소천지, 천지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 천지는 대자연, 인간은 소자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도 하나의 천지를 그대로 닮은 소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양이 세흙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이걸 삼양괴라고 합니다. 삼양괴. 음세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음괴네요. 삼양괴는 노양이고 삼음괴는 노음입니다. 하늘이 늙고 땅이 늙고 아버지가 늙고 어머니가 늙고 해서 삼양 아버지께는 노양께고 삼음 어머니께는 노음께네요. 노양 노음이 있으면은 소양 소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장남께 중남께 소남께는 양께로서 소양입니다. 장녀께 중녀께 소녀께는 음께로서 소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양은 수가 9, 노음은 수가 6, 소양은 수가 7, 소음은 수가 8.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해야 잘 모르실 겁니다.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제 점차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삼양괴가 노양이고 삼음괴가 노음이고 노양 노음 사이에 소양괴 양, 소음괴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괴는 삼의 원리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죠. 아까 말한 것 같이 위에 하늘과 아래 땅과 중간에 사람, 그것은 우주의 한 공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그런데 괴는 밑에서부터 그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라 하는 것은 뿌리 학문이기 때문에 이치를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이치는 그 근본부터 얘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뿌리에서 줄기 가지로 커 올라가듯이 밑에서부터 그려 올라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맨 밑이가 무슨 괴가 됐든 삼양괴가 됐든 삼음괴가 됐든 일양 이음괴가 됐든 이름 이양괴가 됐든 일양 이음이라는 것은 이 양 하나의 음이 둘이고 양 하나의 음이 둘이고 양 하나의 음이 둘이네요. 이것이 소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음, 이 노음괴에 음에 양 하나가 작은 것이 와가지고 소양입니다. 이 양이 왔다고 해서 여기 작다고 소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양이 하나 왔네요. 두 음에 양 하나가 왔네요. 소양이네요. 여기도 두 음에 양 하나가 와서 소양이네요. 여기는 두 양의 음 하나가 와서 소음입니다. 여기도 이 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음이 두 양의 하나 와서 작은 음이다 해가지고 소음. 이것도 역시 두 양의 작은 음 하나가 와서 소음. 일양 이음께는 모두가 소양이고 이름 이양께는 모두가 소음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노양께나 노음께나 소양께나 소음께나가 모두 다 세획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부터 그려 올라가죠. 그러면 맨 밑이가 하늘이 먼저 나왔으니까 하늘하고 두 번째가 또 땅, 세 번째가 사람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 천지인 삼재가 나오는 순서라면 따라서 만물이 나오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천지인 삼재의 그 시간적 생성 순서인 것이고
다 그려놓고는 실지대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 사람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천지인 삼재의 그 공간적 현상 위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까 그 생성순사라는 건 치가 된다면 현상 위치는 그 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적인 현상 위치를 놓고서 위 하늘 아래 땅 중간에 사람 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복근씨는 이 궤를 그어놓고 이 궤를 보고서 정치, 경제, 수단, 방법으로 삼았으며 언어, 의사, 소통 그 기본 요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궤라 하는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은 바꾸는 것이죠. 음이 양으로 바뀌고 양이 음으로 바뀌고 즉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이로 바뀌네요. 그래서 음양은 역이다. 음양이 역이면 음양으로 이루어진 궤도 역이죠. 그래서 이걸 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은 여기 말한 대로 복희 획궤입니다. 복희가 궤를 맨 먼저 그린 것입니다. 복희씨가 맨 먼저 궤를 그렸다 하는 것도 주역을 배우지 않고는 모릅니다. 주역 계사전이라는 책에 공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자 포의시지 왕천하야의 예적 복희씨가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다스릴 적에 아니거나 천문나고 우러러 천문을 보고 구불에서는 또 지리 땅의 이치를 살피고 내 자신 멀리 새 짐승 날고 뛰는 또 산천의 그 높고 낮은 여러 가지를 다 살펴가지고 어시의 시작 팔괘라 비로소 팔괘를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계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궤가 언제 나왔으며 누가 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고 또 계사전을 공부하면은 궤가 나온 원인 누가 그렸고 언제 나왔고 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복희 획궤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희씨가 팔괘를 그렸다는 거 공자가 말씀했고 그래서 복희씨가 그린 줄 우리가 알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희씨는 그런 궤를 그려놓고 아까 말한 것 같이 정치도 하고 의사소통 여러 가지로 이 사회 또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음으로 되어 있는 궤, 음은 바꾸는 거. 역시 음양이 바뀌는 거. 음양이 바뀌니까 궤도 따라서 바꿔지죠. 그래서 역하는데 이 역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변역, 부력, 서역. 첫째 역은 변역하는 것이다. 계속 변하고 바뀌고 몇 억천만년이 가도 계속 바뀐다.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이로 바뀌고 추나추동 사시가 바뀌고 해마다 바뀌고 계속 바뀐다.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역은 변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 변역이냐? 만고 불역이 있죠. 하늘은 위에서 하늘로로 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이루고 땅은 아래에서 땅이 또 땅대로의 변화를 이루지 하늘이 밑에 내려와 땅 되거나 땅이 올라가 하늘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자식이 애비 되거나 애비가 자식 되는 건 없고 자식이 나중에 커서 자식을 낳아서 애비가 되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기본 원리라 하는 것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건 불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역이든 불역이든
이것이 모두가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이치일진된 그 자연은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이 쉽지 않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이 되겠어요? 그저 쉽게 낮도 되고 밤도 되고 그게 봄도 되고 여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겨울도 되고 쉽습니다. 그 자연은 바로 여기 아니겠어요? 자연을 보고서 궤를 그렸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가 여기죠. 자연이 여기라면 자연이 쉬우니까 역도 쉬운 겁니다. 자연은 우주 만물은 여기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여기죠. 그런데 여긴데 바꾸력자 여긴데 바꾸기 때문에 여긴데 쉬워서 이 자를 또 쉬울리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 변화는 쉽다 이거죠. 그것이 여긴데 그 역은 쉽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말한 그 역이 쉽다고 해서 쉬울리 해가지고 간략할 간 쉬울리 간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고 쉬운 것이다. 간이지요. 변역, 불역, 간이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지어 말할 수 있네요. 이 변역이 됐던 불역이 됐던 간이가 됐던 이것이 모두가 역이라면 그 역이 전해지는데 하은주 3대 때 전했습니다. 중국의 하은주 3대라는 건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중국에서 문명이 가장 흥했을 적이죠. 그 하은주 3대를 놓고 말할 때 하나라 때에선 연산력이 있고 은나라 때에선 규장력이 있고 준나라 때에선 주역이 있던 것입니다. 연산력이란 연하련, 묘산, 땅 위에는 산이 모두 연해 있다. 산으로 둘러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산꾀를 맨 먼저 놓아야 한다. 해가지고 산꾀를 맨 먼저 놓고 역을 만든 연산역. 아까 말한 같이 하나라 때 있었죠. 돌아갈 길 감출장, 귀장역이네요. 만물은 모두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니까 땅꾀를 맨 먼저 놓아야 한다. 땅꾀를 맨 먼저 놓고서 역근책, 귀장역, 은나라 때 있었죠. 만물은 모두 하늘에서 나온다. 하늘꾀를 맨 먼저 놓아야 한다. 하늘꾀를 맨 처음에 놓고 역인하는 책을 만든 주역, 준나라 때에 썼죠. 그런데 연산역이나 귀장역이나 이것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나라 때에 썼다는 그 주역이 전래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은 하늘꾀를 맨 먼저 놨죠. 주역을 딱 본문을 떠들면은 하늘꾀부터 얘가 됐어요. 건원 원코 형코 이코정하니라 했습니다. 건꾀부터 얘가 됐죠. 건꾀를 맨 먼저 하늘꾀를 맨 먼저는 주역이 지금 전래해서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거는요. 주역은 맨 먼저 쓴 연산역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고 귀장역 역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맨 나중에 주역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와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네요. 그런데 역은 역여라. 책령역자가 있습니다. 책령역. 이력서라는 이 역자 쓰는데 이렇게 넣고 삐치고 수풀림 나무목 둘하고 날이 한 자 책령역자요. 이 책령역자 역은 책역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역이 책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은 책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바꾸는 것이라면 세월, 1월보다 더 잘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이렇게 해서 바뀌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 책력이 그래서 여기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월이 바뀌는 걸 놓고서 만드는 것이 책력 아니겠어요? 그 책력은 하나라 때에 쓴 책력 다르고 은나라 때에 쓴 책력 다르고 준나라 때에 쓴 책력이 다릅니다. 하나라 때에는 정월 맨 첫 달을 자추이긴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지 중에서 자추이긴 세 번째 인월세수 인월로 해머리 그 해의 머리달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나라 때에는 앞으로 인월이 묘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축월세수 축월로 머리달을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걸로 말하면 설달이 되는 것이죠. 준나라 때는 자월세수 또 거꾸로 가서 우리가 지금 쓰는 책력으로 말하면 동짓달에 해당한 자월로 그 해의 머리달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책력은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썼던 하나라 때의 인월세수 인월로 정월달을 삼은 그 책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책력이라 하는 건 때를 밝힌 거기 때문에 때가 바뀌는 걸 설명한 거기 때문에 때는 처음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로 말하면은 자시, 1년으로 말하면 정월, 사시로 말하면 봄. 그 처음의 때가 중요하죠. 처음에 때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이 때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는 맨 처음에 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 때 인월세수한 책력을 쓰게 됐고 주역은 그와 다르죠. 처음에 복구씨가 괴를 그렸습니다. 괴만 가지고는 안 되죠. 복구씨가 괴를 그릴 때는 문자 있기 이전이죠. 문자가 있은 뒤에 문왕이라는 서인이 그 괴를 설명했고 또 주공이라는 서인이 그 작대기 하나하나의 그 효를 설명했고 해서 비로소 글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역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학문으로서 배우고 익히고 하려면 정리되고 설명이 끝나고 한 뒤까지 맨 나중에 이루어놓은 책을 공부해야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나중 주역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때가 바뀌는 것이라면은 책력은 그저 세월이 바뀌는 것만 쭉 해놨기 때문에 먼저 때가 중요해서 하나라의 때에 쓴 인월세수 그 책력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고 주역은 차츰 설명을 더 붙이고 해서 공부하기 좋게 이루어 놓은 책을 공부하여 써서 맨 나중에 준나라 때에 쓴 주역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주역의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쇠사할까요?